한반도 평화로 가는 길을 불침번처럼 살펴보는 시간이죠. 맹현균 기자의 불침번 순서입니다. 맹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군장병들의 자살 문제를 심층 취재했던 첫 방송 반응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불침번처럼 열심히 취재하겠다고 했었는데 약속 잘 지키고 있습니까? 네, 일단 이 불침번이 밤샘 근무는 아니기 때문에 잘만큼은 자면서 열심히 취재했습니다. 당번일 때는 밤을 새잖아요. 그렇죠. 당직 근무일 땐 새는데요. 불침번은 일단 2시간 정도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래도 2시간보다는 많이 취재를 했습니다. 네, 이번에 이산가족들 만나고 왔다면서요. 네, 먼저 음성 파일부터 들어보시죠. 첫 번째 음성입니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 현장음이군요. 네, 역시 빠르신데요. 음성을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추첨이 끝났다고? 네. 틀렸다는 얘기 아니야. 없었다는 얘기 아니야. 이름이 없어요? 이번엔 아쉽게도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서 탈락한 분의 목소리군요. 네, 맞습니다. 이 처음에 들으신 음성은 올해 8월 금강산에서 열린 이산가족 상봉 행사 현장이고요. 다음에 들으신 음성은 상봉 행사에 앞서 진행된 상봉자 추첨 현장이었습니다. 네, 이번 주제를 이산가족으로 정한 이유가 있나요? 네, 이 지난 8월 170가족이 눈물의 상봉을 했습니다. 88세 김병호 할아버지는 80이 넘은 여동생을 만나서 과자를 직접 먹여주기도 했고요. 네. 92세 이금섬 할머니는 70년 만에 아들을 만났습니다. 아들을 만나기 전에 묵주를 꼭 쥐고 있던 할머니의 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네. 네, 이산가족들은 사흘이라는 짧은 시간을 뒤로 하고 다시 헤어져야만 했습니다. 작별 상봉장에서 잠은 잘 잤냐, 밥은 먹었냐는 이 흔한 안부 인사가 그 어떤 말보다 슬프게 들렸습니다. 네, 이게 사실 이산가족 상봉 행사 때마다 반복되는 장면이잖아요. 네, 이산가족들은 2박 3일이라는 짧은 만남을 뒤로 하고 기약 없는 이별을 했습니다. 지금 같은 현실이라면 다시 한번 가족을 만날 방법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나마 한 번이라도 가족을 만난 이산가족들은 운이 좋은 편에 속합니다. 네. 아직 가족을 만나지 못한 이산가족이 5만 명이 넘습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죠. 네. 당초 올해 안에 상봉이 또 이뤄질 거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벌써 12월입니다. 어렵다고 봐야겠죠. 네. 게다가 이산가족들은 고령입니다. 한시가 시급한데요. 이산가족 문제를 논의할 남북 적십자 회담은 감감무소식입니다. 이런 답답한 상황을 보다 못해 이산가족 문제를 좀 취재를 해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네. 65년 한이 서린 이산가족 문제 온 국민이 알고 있지만 답이 안 나오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네, 사실 분단을 겪은 세대가 아니라면 이산가족 문제의 심각성을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저도 분단 세대가 아니라서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요. 문제가 시급하다는 걸 잘 알면서도 막상 내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도 이산가족들이 만나는 장면을 보면서 울컥했던 게 사실입니다. 또 작별 상봉이 3시간으로 늘어났다는 기사를 쓰면서 시간이 참 잔인하다는 생각도 했고요. 예. 그래서 이 정례적인 상봉이 필요하다, 상설 면회소를 설치해야 한다는 방안을 또다시 촉구하기보다는 이산가족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분들 만났나요? 네, 지난 8월 큰형을 만나고 돌아온 이수남 할아버지를 만나 얘기를 들었고요. 남북 이산가족협회 김경재 회장도 만났습니다. 네. 김 회장은 북에 두고 온 여동생을 그리워하며 평생을 살았다고 하는데요. 아직 동생을 만나진 못했습니다. 두 분의 목소리를 통해 이산가족 문제를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먼저 올해 70년 만에 큰형을 만난 이수남 할아버지 사연부터 살펴볼까요? 네, 이 이수남 할아버지는 9살 무렵인 1950년 형과 헤어졌습니다. 부모님과 작은 형, 누나는 다 남한에 남았는데 형만, 큰형만 인민군에 끌려갔다고 합니다. 제가 할아버지 댁으로 방문을 했는데 이미 도착하기 전부터 사진을 펼쳐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지난 8월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서 찍은 사진들이었는데요. 할아버지는 이 사진 외에도 평생 간직한 큰형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여주며 꿈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입을 뗐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휴전선을 넘어가는데 인젠 진짜 몇 시간 후면 만나는구나.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 버스 타고 가는데. 그래서 많이 울었지. 그때 가서 딱 뵈니까 와, 너무 기쁜 거야. 건강하신 거예요. 식사도 꽤 잘하셔.
아이고, 형을 만나기도 전부터 눈물을 흘리셨군요. 그렇습니다. 이 70여 년을 기다렸지만 허락된 시간은 짧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만난 시간은 10시간 정도가 전부입니다. 할 말도 물어볼 말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네. 하지만 시간이 너무 짧아서 한 가지 대화를 길게 나누지 못했다고 털어놨습니다. 할아버지의 말 들어보시죠. 한 가지 이렇게 대화를 길게 못 나눠요. 2시간 어떤 땐 3시간 만나는데 금방 지나가 버려 시간이. 할아버지는 형을 만나고 온 뒤로 새로운 고통을 느끼면서 산다고 했습니다. 다시 헤어지는 게 그만큼 힘들었다는 뜻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제 앞으로 새로운 또 고통이 느끼고 살겠죠. 그동안은 거의 다 잊어버리고 살다시피 했거든. 이제 잘 계신가, 또 2번 다시 만날 수 없는 이별을 하고 온 거잖아. 그야말로 작별이 아니고 이별. 작별이라는 건 뭐 만날 수 있는 거지만 이별이라는 건 기약 없는 헤어짐이잖아. 찹찹하죠. 아이고, 생이별이나 마찬가지인 작별 상봉은 매번 지켜보기가 힘든 일정입니다. 네, 이 할아버지는 본인이 운이 너무 좋아서 정말 힘들게 선정이 돼서 형을 만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뒤로하고 먼저 만나게 됐다고 했는데요. 그런데도 이렇게 진한 아쉬움이 남은 겁니다. 또 상봉자들은 대부분이 80대 이상 고령입니다. 다시 만날 수는 없더라도 편지라도 계속 주고받을 수 있다면 아픔은 덜할 겁니다. 네. 이 할아버지는 전 세계가 실시간으로 연결되는 요즘 같은 시대에 지척에 영상편지 하나 보내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아닌 말로 뭐 사진이라도 보내주고 뭐 영상 그거면 더 좋죠. 영상으로 뭐 이렇게 서로 요즘에 뭐 다 하잖아요. 스마트폰 갖고도 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형님이 날 보고 야, 너 건강해야 된다. 우리 그래야 또 만날 희망도 있고. 5만 명이 넘는 이산가족 중에서 100명 안에 들어야 상봉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운이 좋아서 가족을 만나도 다시 그리움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고요. 맞습니다. 이 만나고 돌아왔는데 갑자기 가족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다들 고령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쉽게도 이를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거론되는 게 서신교환이나 뭐 영상편지, 화상상봉인데 도무지 진척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금강산에서 만나서 얼굴을 맞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적으로 5만 명이 동시에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아쉽겠지만 영상으로 또는 편지로 소식이라도 전할 수 있으면 이런 그리움이 덜할 겁니다. 네.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엔 상봉조차 하지 못하신 분이라고요. 네, 남북 이산가족협회 김경재 회장의 사연입니다. 김 회장도 이산가족입니다. 고향은 함경남도 북천군인데요. 1950년 남한으로 내려왔습니다. 고향엔 부모님과 여동생만 남았습니다. 김 회장 역시 행사 때마다 상봉을 신청했지만 한 번도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네. 그렇게 70여 년을 살았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건 지난 10월 여동생이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오빠를 만나지 못하고 눈을 감았군요. 네, 이 김 회장은 여동생과 연락할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1980년대 후반 미국 국적의 실향민들이 북한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네. 이 중에 김 회장의 고향 선배가 포함되어 있었고요. 김 회장이 여동생의 생사를 알아봐달라고 부탁했다가 극적으로 동생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운이 좋으셨던 거예요. 너무 좋았던 거죠. 이후 일본과 중국을 통해 1년에 2번 정도 편지를 보냈습니다. 직접 일본과 중국을 오가며 편지도 보내고 택배도 보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지난달 북측으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발신인은 여동생이 아닌 여동생의 딸이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봄하고 가을하고 딱 2번 보내거든요. 짐을 다 포장을 해놓고서 내일 아침에 우체국에 실어가지고 보내야 되겠다. 그런데 편지가 딱 왔는데 우리 너희 동생은 죽었어요. 너희 동생 딸한테서 편지 왔는데 10월 4일 날에 죽었다는 것만. 막 짐을 다 꾸려놓고 내일같이 보내겠다고 하는 날인데 오늘이 같이 이게 주인이 잊어버린 물건이 가는구나. 어떻게 서글프지만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아유, 남북관계가 좋아지면서 기대를 많이 하셨을 텐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이 김 회장이 가장 강조하는 건 생사 확인입니다. 김 회장처럼 직접 노력해서 생사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극히 일부일 뿐입니다. 생사 확인은 이산가족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니, 살아있다는 걸 확인해도 만날 수가 없는데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죠? 네, 일단 살아있다면 희망을 품을 수 있고요.
할 수 있는 일도 많아집니다. 만약 주소까지 확인한 경우에는 제3국을 통해 편지를 주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 번거로울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앞서 김경재 회장도 주소와 생사를 확인하고 나서부터 편지를 주고받은 거니까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또 열린다더라도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많아야 100명입니다. 그 바늘구멍 같은 확률에 기대고 있을 수는 없죠.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네. 모든 이산가족이 마찬가지일 겁니다. 네. 그래서 생사 확인과 주소가 중요하다고 한 건데 연락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 정부 차원에서 합의가 돼서 제3국이 아닌 직접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겠죠. 네. 김 회장도 지금보다 조금 더 편하게 편지를 주고받아도 참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평생을 그리워하며 살았는데 가족이 직접 쓴 편지 한 통이라도 읽으면 평생의 한을 조금이나마 풀 수 있는 계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많은 분이 모르실 텐데요. 통일부에서도 생사를 확인한 이산가족에게 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제3국을 통한 연락 방법이 쉽지 않기 때문에 비용을 지원하는 차원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저도 몰랐습니다. 네, 그리고 이 생사 확인은 인도주의적 지원을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김 회장은 소포를 통해 상비약이나 의류 등 생필품을 조금씩 보냈다고 했는데요. 네. 이렇게 1년에 한두 번 보내는 물품으로 북한에서는 쌀 10가마니 정도를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적어도 10명 이상이 1년을 굶주리지 않아도 되는 양입니다. 네. 북한 사정이 얼마나 어려우면 이 누이 동생이 세상을 떠났다는 슬픈 소식을 전하면서도 앞으로 남측에서 오는 소포가 끊기진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네. 남한에서 조금씩이라도 보내는 물품이 북한에서 생계하고 직결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산가족 1세대가 아닌 2세대로 내려가게 되면 의지가 많이 약해집니다. 실제로 김 회장의 고향 친구가 김 회장 덕분에 가족의 생사를 확인했습니다. 네. 이 김 회장은 친구에게 북에서 온 편지를 전했는데요. 이 친구는 편지를 받고 꼬박 이틀을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 자식들의 반대로 더는 연락을 이어갈 수 없는 형편이라고 합니다. 본인이 수입이 없다면 스스로 연락을 취할 수는 없겠죠. 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직접 분단과 이산의 아픔을 겪지 않은 세대는 아픔을 공감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김 회장은 다시 한번 이산가족 문제의 시급함을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판문점에서 회담을 하고 나서는 이산가족 문제가 무슨 쌍방이 말이에요. 부담 없이 남북이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겨우 8월 달에 한 번으로 끝났고 이게 이산가족 문제도 한 4, 5년이면 끝나지 않을까요? 1세 끝나면 2세들은 안 한다고 봐요, 나는. 아직 적십자 회담 일정이나 이산가족 상봉 계획이 나오는 건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김 회장은 정부가 내년에 화상상봉 5번에서 6번, 금강산에서의 만남 2번 정도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네. 통일부의 내년 예산을 보면 화상상봉 명목으로 59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그리고 이산가족 교류 지원 예산도 올해보다 약 270억 원 올라 모두 395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네, 내년에는 이 예산을 다 쓸 수 있도록 더 많은 이산가족들이 상봉의 기쁨을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수남 할아버지와 김경재 회장에게 북에 있는 가족들에게 보내는 음성 편지를 부탁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먼저 김경재 회장, 이어서 이수남 할아버지입니다. 혜정아, 나 큰아버지인데 내가 이번에 너 엄마 짐을 다 준비해 놓고 너 엄마가 돌아가갔다는 편지는 받았고 너 형제간들이 절대로 너 어머니 살아있을 때처럼 화목하게 지내야 된다. 몸 건강하게 잘 지내라. 그러고 남북이 좋아지면은 우리 또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있을는지 모르겠다. 꼭 건강해야 된다. 안녕히 계시고 이제 문득 형님 생각이 또 자꾸 나네요. 만나기 전에는 그런 기분은 또 못 느끼고 많이 잊어버리고 살다가 이제는 또 새록새록이 형님 생각이 나고 이러고 잘 지내니까 형님도 잘 건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형님. 이 프레젠트라는 영어 단어는 선물이라는 뜻이죠. 이산가족에게 가장 큰 선물은 가족을 만나는 겁니다. 동시에 이 프레젠트는 현재, 지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네, 많은 이산가족들이 혈육의 정을 나누는 선물 같은 내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맹현균 기자의 불침번, 오늘 한 맺힌 이산가족 문제 살펴봤습니다. 취재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